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다 우리 남성 패널들이십니다. 네, 어둡습니다. 오늘 남영희 위원장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발목 잡힌 게 아니라 발목 잡힌 발목이 지금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아. 또 오늘 못 나오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군요. 많이 아쉬우실 텐데 네. 자 그래도 또 남영희 위원장을 아주 뜨겁게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우리 박영식이라는 대안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네. 남영희 위원장 대타로 나왔습니다. 네. 고야군요. 네, 정치 시사 에디터 우리 박영식 네. 에디터 나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강성필 정치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균형 잡힌 시선. 네. 균형 잡힌 네, 시선 홍보 좀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렇군요. 요즘 균형이 네, 중요하군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예. 요즘 자, 깍총 보수들 퇴출시킨다는데 글로 들어가셨네요. 트로이의 목마 시사평론계 트로이의 목마. 예. 편하네요. 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모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까지 완벽하게 개근인데 네. 내일 한 번을 빠지게 되겠네. 오늘까지 완벽하게 개근 달렸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내일부터 또 구독자가 뚝뚝 떨어지시고. 이거 매일 한 번 안 나오시는 거니까요. 악자짓거리 편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뭐 매주 개근을 하고 계시다가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전계환 정치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한 번 빠지니까 그래도 출연 기회가 너무 좋습니다. 예, 한 우리 번씩 빠져주십시오. 대신 네. 안 나온 분보다 좀 더 조회수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운전전자 전계환 평론가님이셨습니다. 자, 스픽스발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요즘 축산업계를 뒤흔들 예정인 쇼핑몰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광고 큐!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국민 앵커 해군기 그가 스픽스에 왔다.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스픽스가 검증하고 보장하는 한우 거새우 원뿔 세트와 그리고 일반 돼지와 차별화된 토종 흑돼지를 스픽스몰에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스픽스몰 링크를 눌러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식했잖아요. 네. 와, 기가 막힙니다. 육즙이 잘잘. 이건 뭐 그냥 꿀입니다. 꿀. 꿀입니다. 예, 고기가 이렇게 꿀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아마 여러분 경험 거새우, 못하셨을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스펙스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뭐 이제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육즙이 아주 팡팡 터진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뭐 이제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고기는 거기서 사세요. 스픽스몰. 스픽스몰. 선물 세트도 좋지만 네. 제가 돼지고기 먹어보니까요. 네. 진짜 맛있어요. 어. 흑돼지인데 완전히 토종 흑돼지 복원한 걸 정부 인정을 받아가지고 파는 건데요. 네.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흑돼지 말이죠. 그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갔었는데 그 제주도 하면 또 흑돼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후쯤 가서 농협 갔더니 네. 다 팔렸대. 야. 야, 축협으로 가셔야죠. 축협? 농협 축협 같은데 아닙니까?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아, 어떻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균형 잡혀 있네요, 진짜. 네. 농협답의 축협.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구협회? 예.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점점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본격적인 이야기 펼쳐보도록 할 텐데, 이 무인기. 무인기. 사실 윤석열 정권의 무인기. 그래서 처음에는 무인기. 인기가 없다. 무인기. 뭐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무인기였습니다. 드론. 자, 근데 이마저도 지금 남 탓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자기들이 이제 국방에 안보가 생겼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미 있는 드론 부대인데 드론 부대를 또 만든대요. 아니 있는 부대인데 뭘 또 만들어? 드론 부대 창설한다고. 예. 자,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내 탓이오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도발을 당했는데요. 국민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갑자기 전 정부 탓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멘탈갑 깜짝 놀랐죠. 그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일단 전 정부가 잘못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 북한 문제는 특히 더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뭔가 지켜준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수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 위장평화로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특히 국방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철동 같은 태세를 유지한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사실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정부 시작한 지가 말이죠.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 또 문재인 탓하면 언제까지? 지난 8월 25일인가 그때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말을 했어.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탓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수권 정상인 걸 보여주자. 본인이 했단 그런 말이에요. 말을 8월 했어요. 25일에 했다고요? 네. 8월 25일에? 네. 그 이후에도 주창하게 했는데 그랬어요? 그렇지. 이태원 참사 그때는 뭐 윤석열 입으로 한 건 아니고 정미경이라고 네. 권사님. 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놨어야지. 안 만들어 놨고 이 사건이 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좀 맞아요. 황당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야. 문재인 정리해야 정권을 돼. 탓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당선된 지 10개월인데 그렇지. 그 10개월 동안 그 문재인 정권이 군사 안보에 대해서 실정을 했다면 뭐 하나라도 바꾼 게 있나요? 지금 10개월 동안에? 그럼 이게 문재인 때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바꾸겠다는 없고 오히려 그 청와대 옮긴다고 난리법석하다가 군사 그 컨트롤 시스템 엉망 만들어놨지.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제 무인기가 거의 은평구까지 들어왔는데 청와대 와서 갖다 박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렇죠. 국방부에다가 청와대는 요새기 때문에 이게 되지만은 용산은 그냥 쳐들어오면 끝장나는 거거든 대통령실에다가. 지나가다도 보여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히려 더 청와대를 옮기면서 국방의 관리가 더 허술해져서 허술해졌지. 어제 문재인 정권 탓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서. 진보 정권이 안보를 잘 못 다루거나 안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정권에서 늘 안보는 우리가 잘한다고 전통적으로 외쳐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은 당연히 이번에 보수 정권이 뭐 재창출됐으면 당연히 안보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무인기가 들어와가지고 휘젓고 다녀도 내 탓이다라고 안 하고 네 탓이라고 해버리니까 사실 저는 이거는 가설을 하나 세워봅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나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사실상의 무관심과 냉소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소를 가지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진짜.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권 때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NSC를 잘 참여 안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NSC를 아예 안 하고 있지 않나? 참여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쟁 중에 무슨 NSC입니까? 네. 전쟁 토론이 중인데. 토론을 왜 하냐고. 아니 아니요. 전쟁 NSC에서 그 토론을 NSC를 합니까? 한 번도 안 나가면 NSC는 토론하는 데가 아닌데 네. 그 상황실이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벙커 근데 지금 벙커가 있나 모르겠어요 용산에 원래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영화에서나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이게 쫙 영상들 쫙 읽어가지고 그렇지. 상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냥 토론이 아니라 근데 토론이나 얘기하는 거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안 해봤나 봐요 그 사람은 저거 그래요. 들어가 봤을 텐데. 그 지난 정부 NSC 회의에 안 들어간 점을 지적하는 현 정부는 NSC 회의 자체를 안 여는 걸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예. NSC 안 하고 그때 뭐 하고 있었죠? NSC 안 하고 그날 보니까 저 은퇴기현 세롬이 예. 세롬이하고 예. 같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사실은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회의도 안 열고 그 대응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북한의 무인기를 한 발도 격추를 못 시키고. 한 대도 격추를 못 시키고 그래서 다 그냥 무사히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래놓고 대통령실에서 세롬이 하고 같이 그 수보 회의한 거 그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제발 그걸 홍보 전략이 이게 보고를 늦게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장관도 좀 1시간 반 후인가 받고 대통령도 1시간 50분이니까 늦게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보다는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시할 수 없는 홍보 주체가 야 뭐 지금 뭐 드론이 넘어오건 말건 간에 공개 가지고 공개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안 도와주네. 네, 아니 11시부터 그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오전 맞아요. 11시부터. 맞아요. 오전 11시. 그 홍보 사진대에서는 그 여사가 고른다는 설이 파다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이 항상 윤석열이 낮게 나와요, 지위가 사진을. 뭔가 남편처럼 나와, 영빈이 남편처럼.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 남편스럽게 나오니까 아 이건 여사가 고른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대통령실의 홍보 사진을 지적해 주신 거고. 거기 그 사진의 주역은 네. 그 추측은 또 주 포커싱은 개야 개. 맞아요. 개만도 못한 개고기? 진짜 걱정되는 건데 이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요. 네. 혹시 저는 이제 완전 상상입니다. 무인기가 왔어요. 보고 받았습니다. 야, 그 무기 달렸어 안 달렸어? 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 물어본다든지 그게 무기가 안 달렸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정보 수집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인기가 날라오는 것 자체가 언제라도 무기를 달고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생각이 아니고 네. 그 자체의 상황이 심각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일단 인식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아. 북한에서 넘어왔다. 그럼 도발이잖아요. 그렇지. 무인기에서 뭐 미사일이든 폭탄이 있든 없든 무조건 대응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이제 보고를 받았겠지. 그런데 별것 아니야. 왔다 가겠지. 이런 안이한 인식이 있잖아요. 가장 충격이 아까 컸던 왔다 가겠지. 그렇지. 안이한 생각이 뭐냐면 이게 보수가 안보와 직결이 돼 있다. 안보는 보수가 원래 더 잘하는 것이다. 이 공식이 완전 깨졌어요. 네. 그러면 역대 보수 정권 다 빼고 윤석열 쪽에서는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런 행위를 보면 안보 의식이 전혀 없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대통령 입에서. 그럼 이게 뭡니까? DNA가 그렇게 돼 있나? 저는 정략적으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내가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뭐 정치적으로. 공지에 몰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거 전 정부 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8개월 동안 전 정부가 북한에 퍼주기하고 또는 안보 불감증 부추기고 군사훈련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정부가? 자, 군사훈련 강화시켜야 되죠. 8개월 동안. 북한 도발이 생길 거 대비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철통 같은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점검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개월 동안 하나도 안 했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전 정부다? 그럼 전 정부가 원래 안보에는 불감증이고 평화, 위장 평화에 북한 퍼주기에 다 했다고 했으면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는 준비를 해놨다가 이번 도발할 때 뭔가를 딱 보여줘야 되잖아. 안 보여줘 놓고 자 이렇게 그러면 결론이 난 걸 보면 첫 번째 안보 의식이 전혀 없다. 역대 보수 정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전 정부 탓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행태가 벌어질 것이어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서운 게 아니고 북한의 도발 때문에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 제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 그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좀 대변을 하자면은 이거는 뭐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뭐 친북, 종북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진짜 뭐 확전을 각오하고 확전에 가고. 뭐 그런 말도 했는데 정말 확전이 된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우리가 100발을 북한에 쏘는 거로 해서 북한이 입는 피해와 저쪽에서 한 발, 수도권, 서울, 한복판에 한 발을 썼을 때의 피해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아니 뭐 수도권을 떠나서 예를 들면 원전을 타격했다고 칩시다. 아이고야. 방사능 노출되면은 아이고. 아주 끝장이 나는 거예요. 왜 그 한반도 평화 정책을 했겠어요? 전쟁 없는 한반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생명, 안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적 요소를 할 수 있는 핵을 비핵화시키고 또 서로 좀 휴전선에서 이 무기들을 좀 물리고 그렇게 해서 또 서로 주고받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만들겠다는 게 그게 무슨 종북이고 친북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그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확전을 운운했어. 확전을. 야, 우리도 날려. 날렸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네, 빠르게 갔잖아요. 네. 난 무서운 게, 와, 나 진짜 그런 거 정말 신중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거 확전될 수 있으면. 진짜. 그런데, 그걸 또 의심했다니까. 저는 또 주식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튼, 그런데 그런 것도 갔다 왔으면 사실 그러면 북한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 드론이? 그럼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북한이 넘어갔대. 머니투데이 보도 보니까 나는 그러면- 그냥 뭐 지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실제로 우리- 갔대. 딱 대응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태세 같은 거?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알잖아요. 준비태세, 진돗기도 발령하고 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평화롭잖아요. 음. 그래서 좀 안보에 대한 인식도.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우리가 막 잘해준다고 하고 대화하자고 해도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쏴고 그렇게 할 건 같아요.
예? 그런데 왜냐면 그게 우리 남한과의 문제 때문은 아니잖아요. 사실 자기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문제기도 네, 하고. 그런 미국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대화 채널을 다 끊어버리고 무조건 대응한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대북 대응은 이게 지극히 국내용입니다. 이게 대북용이 아니라 국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그 보수들, 요즘 얼빠진 보수들, 막 그냥 북한하고 뭐 싸우자 이러기만 하면은 그냥 똘똘 뭉치는 눈깔이 뒤집히는 그 보수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 목적 이외에는 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진짜 확전을 생각했다면요. 아까 말한 대로 진돗개를 올리고 수도권에 비상사태 선언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무인기가 은평군까지 들어왔는데 그럼 나중에 무인기 안에 진짜 화학물질이 있을지 얼줄 압니까? 그러면 확전을 가고 했으면 비상을 걸어야 되는데 확전을 하라고 그러놓고 자기는 술 마시러 송년회 갔습니다. 송년회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확전의 의도도 없고 그냥 말만. 그 지금 아까도 우리 자막에 나왔는데 압도적인 전쟁 준비하겠다 그러면 전쟁 준비 하자 이거야. 전쟁 준비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어. 말만 하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보수들이 이제 한 자리 노리려고 위대한 영혼 윤석열 만세야.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사실. 근데 어제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제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몇몇 유튜브 채널이 이제 이 무인기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와 완전히 색다른 시각을 갖고 있더만. 색다른 시각. 아주 색다른 시각이 뭐냐면 그만큼 국방과 안보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기도 바로 우리 뭐 맞대응을 했다. 그리고 송년회 막년회 이런 하는 이유도 이 한자 꺾는 이유도 그만큼 준비 태세가 단단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색다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헌법상 그 북한도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이 정말 확전을 각오한다면은 그 이재명 수사검사 60명 중에 한 30명을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주석궁에 압수수색을 가는 거야. 그 휴전선에부터 막 쏜다 그러면은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쓴 말 중에 오늘 이제 전쟁 준비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이 전쟁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언제라도 전쟁을 해서 뭐 미국도 초토화 시키고 일본도 초토화 시키고 뭐 남한 너거는 그냥 단숨에 우리가 정말 불바다로 끝장을 낸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대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해서 10배, 100배로 갚아준다는 말이 우리가 사용됐던 말이지. 전쟁 준비를 한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높은 국방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미국이 핵무기가 몇 개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핵무기가 많다고 하지만 미국 잘못 건드리면 죽는 줄 아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로 오히려 블라인드 시켜버리죠. 다 안단 말이에요. 안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저쪽에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나와서 전쟁 준비를 한다는 단어를 써버리니까 제가 뜨악했죠. 야, 왜 이런 말을 써? 전쟁 준비를 한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힘으로? 여당은 할 수 있지. 국민의힘 당은 할 수가 있지만 대통령은 진짜. 아니요. 그래서 이게 전쟁 나면 국방장관이 짊어져 나와서 통화할 하든지 또는 안보 보좌관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전쟁 준비를 압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이 자체도 매우 좀 무지한 또는 상황을 오판하도록 만드는 이런 동기가 되어서 참 걱정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준비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전시 상황에서는 한미연합사가 작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 작전을 네. 전쟁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연평 때 같은 경우 연평포역 때 이명박 대통령이 보복을 준비하다가 안 되는 거야. 한미연합사 제동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세배수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는 게 이제 한미 간의 동맹으로 연결되니까 대통령 한 명이 뭐 전쟁 준비하니 말하니 뭐니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물밑에서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떠들고 아니 전쟁 준비 안 한다니까. 하려면은 진짜 국방비를 한 20% 늘리고 가든지 그것도 안 해요 이거. 네. 그리고 무인기를 3배로 보내나? 무인기 보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무인기를. 네.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한국도 무인기. 근데 저 떠벌리냐고 왜 무인기 보내는 걸 안 그래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어쨌든 좀 시간에서 좀 안보의 공백을 보여줘서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그걸 조금 커버용으로 그렇게 괜히 우리한테 일부러. 국내용으로 진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부풍. 예, 예. 그리고 저 보수 정권의 뼈 아픈 건데
이명박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해가지고 윤석열까지 다 군 미필자들이에요. 네. 그렇지. 이 군 미필의 문제가 네. 사실은 뭐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내가 병장을 했다고 군사를 더 많이 하냐 이건 아닌데 이렇게 못했을 때 젊은 층으로는 역시 면제자들은 안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더 세게 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잘 보면은 말이 앞선 경우가 많아. 이 면제자들 특징이에요 이거. 그래서 원래 면제자들이 군복 입고 많이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아니 그런 풍자들도 많았죠. 예. 군대 안 갔다 왔으면서 뭐 그러니까 뭐 저번에 뭐 자주포랑 탱크랑 합칠 수 없냐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난 네. 참 이 조갑제라는 사람이 군 미필자는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막 떠드는데 지금 조갑제 씨가 지지한 대통령 쫙 봅시다. 아까 뭐 봤을 때 뭐 이명박부터 윤석열까지 그리고 네. 김문수, 황교안 뭐 다 군대 안 갔다 왔어. 보수 리더 한 그러네. 사람들. 그리고 다 말이 세.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런 행동을 계속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지금 극우 유튜버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저 나라 망칠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 두세 달 정도 하고 나니까요. 네. 국민들이 그냥 그거 유튜브 채널 듣는 거 당연하겠구나. 대통령 사람 바뀔 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 지지율이 약간 올랐잖아요. 예. 코로나 끝났어요. 그리고 그거 유튜브에서 더 심한 얘기를 해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냥 지났어요. 안보 문제 똑같아요. 안보 문제 이걸 가지고 북한 무인기가 도발이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은 중국 쪽에 항의를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통일부는 나서서 북한하고 뭔가 좀 해야 되잖아요. 뭐 이거 왜 이래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해야 되는데 또 미국도 좀 나서야 되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국내용 정치로 지금 전락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잘 못하는데 한두 번 더 일어나 보세요. 또 무감각해져요. 맞아요. 전쟁 준비하자고는 말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도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윤석열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와 앞으로 이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제 안보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초대형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무감각한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무감각한데 밖에서 한국에 대해 얘기하면 지금이 뭐 BTS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일단 전쟁이 언제든 날 수 있는 나라라는 그렇죠. 기본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전쟁하고 한국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한국을 이해하는 외국인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전쟁 준비하자 이딴 소리를 한다면은 그러면 누가 한국에다 투자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민청을 세워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외국에 최고급 두뇌를 유치하겠다 그러는데 안 들어와요 한국에. 웬만한 사람들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전쟁 나는데 뭐하러 들어와? 웬만한 프로야구 선수도 안 들어와요 한국에. 아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현무 발사했다가 뒤로 빽 하고 그랬잖아요. 낙하사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정부가 저는 요 정도 됐으면 이런 조금 국민들한테 뭘 알려줘야 되냐면 북한에서 무인기가 언제 정확히 몇 대가 왔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우리의 뭐 대응 사격으로 우리가 격추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대응을 해서 임무의 실패로 갔다든지 어떤 이런 브리핑 같은 경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지난번에 낙탄 사고 때 보시자고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도 맞대응한다 해서 한번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공포를 한번 쩔어봐라 해가지고 쐈는데 그게 우리 땅에 떨어졌어. 아니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보겠냐고. 야 좀. 남조선화 새끼들 진짜 빙다리 핫빠지구만. 발음이 자연스러운데? 네이티브 같은데? 야, 넘어온 거 아니지? 그때 강릉에서 정말 민가에 안 떨어진 게 천만다행이고 맞아요. 만약 그게 민가에라도 떨어졌으면 정말 아유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무슨 유료 창고 옆에 떨어졌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터졌으면 맞아요. 그 강릉은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하고 대응하고 안 났으니까. 그런 운은 참 좋습니다. 예. 아니 뭐 그렇든 저렇든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 정부 탓하죠. 그다음에 뭐 북한에 맞대응한다는 게 사실 뻥카인 게 뻔히 드러나는데 이것을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니 진짜 중요한 거는 철동 같은 안보 태세를 어떻게 갖추어서 가고 있는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안 났을 거예요. 제가 그게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국방부 합참 이전을 했는데 제대로 이전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지 그 국방부도 나름대로 벙커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 뭐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그럼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또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까지.
도대체 이 정부의 그 안보 태세는 거의 미궁이에요. 블랙홀이에요. 저도 청와대랑 이제 국방안보 하셨던 분들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예전에 청와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벙커라든지 어떤 지하에도 기반 시설들 몇 년 걸렸어? 네, 몇 년 걸리고 그때는 그래도 과거여서 이렇게 인부들을 쓸 때도 조금 더 어떤 폐쇄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비밀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뭐 누구라도 갔다 오면 바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환경 자체가 엄청 어렵고 보안을 유지하기 어렵대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산 근처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 근데 민주당 그 김병주 의원 말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실 근처에는 레이저라든지 그런 걸 격추시킬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교란실 수 있는 그런 레이더망이나 걸 10개 정도 옮겨놨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왜 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방어망이 많이 뚫린 것 같다. 네. 사실 청와대 뒤에 인왕산이나 그런 게 있어서 더 방어하기 더 용이했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오늘 국방부에서 막 발끈하면서요. 막 이제 그 보도자료는 아니지만 브리핑 하는 걸 보니까요. 네. 김병조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예, 야, 예. 이번에 무인기 왔을 때 그냥 뒀으면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날아왔을 건데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야, 바로 국방부에서 나왔어요. 뭐라고요? 절대 그까지는 안 갔다. 절대 안 갔다. 절대 그까지는 가지 않았다. 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인기가 막 서울 상공을 돌아다녔는데 대통령실 주변으로는 가지 않았다. 그놈들이 이제 나름대로 남한 정상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가 못 막았고 온 서울을 이렇게 5시간 돌아다녔던 거를 네. 격추도 못 시켰는데 네. 대통령실 근처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야 나서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오히려 북한을 옹위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야 이게 정말 걔네들 다 옷 벗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 언론 말이 대응들은 되냐고. 정말 과도하게 세게들 하더만. 그러니까 모든 게 국내 국민 그것도 보수층을 위한 모든 행정이에요, 전체가. 그렇지. 그 확전 문제도 국회에서 아니 확전하라 그러고 왜 송년회 술 마시러 갔냐 그랬더니 확전하라는 얘기하고 송년회 때까지 상황이 종료가 됐다 그러는데 확전 문제는 진행형이지. 그렇지. 어떻게 2시간 만에 확전 문제가 종료가 됩니까 그게. 그리고 또 앞으로 대비 태세를 잘하라는 의미의 확전이었지. 그게 뭐 진짜 전쟁을 확장하자 뭐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 야, 근데 너무 유연해. 국방부 장관이 확전 각오하라고 명령 받았대요. 근데 2시간 만에 종료가 됐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군사작전이라는 게. 아이고 이런 인간들 진짜. 저는- 이거 뭐 구라를 쳐도 이렇게 어느 정도라야지 이게. 그래서 이게 언론이 좀 나서가지고 이걸 좀 따져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게 지금 뭐 국방부가 이전해서 합참이 지금 그 보안 안보 그다음에 이게 벙커 같은 게 제대로 돼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뭐 안보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봐라 저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게 때문에 됐으니까 막 덮어씌우고 났어요. 또 국방부 해명하잖아요. 뭐라 국방부 안 왔다고 하잖아. 그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게 북한 편 드는지 우리 국민 편 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넘어가고 야 그 뭐 또 이런 것까 시비 걸어 하면서 또 그냥 넘겨치기 해버리잖아요. 왜 언론이 가만히 있는지 난 정말 요즘 언론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요. 뭐새 때를 또 무인기로 헷갈리고 아유 정말.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데 이제 국방 무인기 드론 예산 삭감 진실 어쩌는데 국회에서 50% 삭감 얘기하는데 아니 국회 삭감한 게 아니고 국방 예산 한정돼 있는데 병장 월급 200만 원 맞춰준다 그래가지고 임기 말까지 좀 맞추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략 예산이 삭감된 게 확실해요, 이거는. 니들이 약속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전쟁 대비한다 그러면은 국민을 설득해서 국방 예산 10% 올려야 되는데 똑같은 예산에서 임금으로 빼버리니까 당연히 전략 예산이 축소된 거죠, 이게. 거기다가 민주당이 이제 예산 통과 안 지켜줘서 다 깎였다고 또. 전혀 사실 아니고요. 아니 이거 자체는 이거는 50% 깎은 건요. 그 저기 윤석열 정권 그 방사청하고 합의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뭐 저 또 민주당 탓이다. 또 이재명 뭐 또 탓도 하겠고. 여성부 예산은 50% 확장했더만 여성부 예산은 오히려 50% 늘렸어요. 여성부 없앤다면서 50% 늘려버리고. 아유. 이름만 바꿔야지 뭐 없애는 네. 것도 참. 알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안보에 있어서는 무능하다. 경제도 지금 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1월에 그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회사채 돌아오는 거. 건설사, 금융사들 뭐 지금 난리 브루스인데 지금 뭐 노조 핑계 대려고 지금 준비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노조 핑계. 아이고 그래 노조 때문에 나라 경제가 흔들려. 아이고 근데 야. 뭔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취임 올해 2022년에 윤석열 정부를 돌이켜 보면 어떤 사고가 터지거나 사건이 나면 항상 뭔가 그 돌아오는 답변 자체에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답변을 해도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미안해.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미안해. 이렇게까지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당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이 장악돼서 그래요. 언론이 뭐 흰소리를 전혀 안 하니까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혀 내질 않으니까 잘하는 줄 알아 국민들은. 어? 그러니까 참 이 언론 탄압이 얼마나 훌륭한 통치 기술인지를 윤석열 정권이 아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굴하지 않는 스픽스 같은 언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픽스 키워주셔야 하고 스픽스몰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국민 앵커 백운기 그가 스픽스에 왔다.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이제 이런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좌파 언론이 네. 장악하고 있어서 여론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기울여진 운동장에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기울어져? 뭐가 기울어져? 어? 지금 90도로 꺾여 있는데 이게 부족하대. 아 접혔어요, 지금. 유튜브 숫자만 봐도 그거 유튜브가 한 10배 많을 걸? 어? 어디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지금 YTN도 갑니까? 지금 저쪽으로 이제 어디 한국경제신문에 판다고 해서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네. 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얘기? 미음 신문도 이제 여기 뛰어들어서 아예 YTN 인수하면 하자. 미음 신문? 미음 신문이라고 미음일보. 해서 미음일보. 아, 그 살색. 예. 컬처 중심. 살색 일보 있지 않습니까? 살색 여기서도 일보. 기왕에 그러면 언론 발매 우리도 살게. YTN 우리 살게 하는데 완전히 보수가 총출동해가지고 이제 YTN 저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 얼마에 팔지 어떻게 이제 하는지 잘 봐야 되고. 꼬였구나. 원래는 슬쩍 전경련하고 해서 한경에 넘기려고 했는데 예. 근데 그때 이명박 정권 때도 넘기려다가 다 달려드니까 못 넘긴 게 있는데 이분은 못 넘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좀 반대할 것이다. 왜냐면 네. 이게 파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정경련 쪽으로 거의 넘어간다고 딱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하지.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건설사주들이 나서서 서울신문부터 쫙쫙쫙 장악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나서서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럴 거 있어. 나한테도 기회 줘. 이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야 이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이제 완전히 아니, 절벽 운동장으로 갈 건데. 평고문님, 우리 한국경제 출신의 그 정규재 씨가 요즘 저 윤석열 정권하고 좀 한판 붙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한국경제 YTN 인수가 좀 걸렸구나 그 생각이 딱 든 게 그저께부터 갑자기 윤석열을 또 까기 정규재가. 그저께부터 갑자기 까기 시작하는데 약간 인수가 약간 문제가 있겠다 싶었더니 바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가 달려들으면은 어쩔 수 없거든요. 막 밀어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막 방통위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이러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정규재 씨가 못 버텼나 보네. 그래서 미음일보 얘기가 나온다. H일보도 지금 뭐 한다니 이러면은 이게 쉽게 못 주거든 이러면은. H일보? 이제 H일보는 원래 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뭐 이제 이거 차라리 매물로 뭐 파느니 어떠니 그러면 차라리 YTN 인수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아, 한국일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한참 생각했네. 예. 아니, 신문이 이제 한글은 아니잖아요. 신문이 앞으로 이제 길이 없으니까 이제 길이 어떤 없었지. 식으로든 이제 미디어 쪽으로 가는 것 중에서 이제 특히 방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왜냐면 움직이는데 YTN이 어쨌든 흑자거든요. 지금 종편들이 적자인데 YTN은 사실 인력을 막 줄여가지고 흑자니까 인수할 만하다 생각하니까 다 들려드는 거죠. 그러면 인수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저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이제 지금 막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떤 춤을 추더라도 다 박수 쳐주잖아요. 그런데도 더 이제 이렇게 정권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끌고 가겠지만 저도 이제 기자 출신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YTN에서는 반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구성원들은 절대 안 된다. 자본이 우리를 집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절반. 절반은 차라리 돈 있는 데서 와서 가져가라. 언론 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가버렸다고 하니까. 주로 젊은 직원들은요, MZ 세대라고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젊은 직원들은 아니 경영 주고 누가 오더라도 월급 많이 주면 장땡 아니냐 이런 마인드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이제 나이 드신 또 저 나름대로 또 저기
YTN 저널리즘 해직 사태 경험했던 분들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이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이 될 수 있느냐? 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희 건설사가 서울신문 인수했을 때도 그 다음에 뭐 공로금같이 이렇게 직원들한테 줬을걸요? 돈 좀. 네. 네. 몇 호반 천만 건설. 네. 호반 건설도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큰일 났네. 왜? 근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만 네. 언론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H신문이라고 있잖아요. 네. 전문직필의 상징이 아 진보적. 예. 최근에 이 언론도 내부에서 네. 우리는 보수지 진보지에 대한 지향, 네. 정치 지향성을 아예 없애고 좋은 신문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사실을 바꿨대요. 사실조차도.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좀 진보 진영 언론도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떠냐 원래 만들었던 한 20년 차 이상 되는 선배들이 가졌던 언론에 대한 인식 저널리즘. 과 지금 MZ 세대들이 들어와서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 그게 말이 좋은 것 같지.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좋은 신문을 지향한다. 아, 그 결국에는 자본에 기울어진 그 언론 시스템에 그거 자기도 이제 순치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도 요즘 정부 상대로 영업도 그 회사가 열심히 한다. 아 H 신문이 예, 그래서 공덕동. 어? 아니 모르겠어요. 자세히 물어보고. 만리동.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왜 정치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좋은 신문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가정, 좋은 국가. 근데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임한 권한. 그렇지. 그게 권력이란 말이에요. 정치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비판적 기능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 진보적 이념이다, 보수적 이념이다 이런 게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럼. 상식과 그다음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가지고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해줘야 사회가 건강해지잖아요. 그게 언론의 원래 기능인데 갑자기 좋은 언론이면 된다. 근데 그건 똑같습니다. 나는 좋은 기자로서 살면 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어느 언론이 좋은 신문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어느 신문이나 다 우리는 좋은 신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좋은 신문이 과연 그런 좋은 신문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런 좋은 언론이 아니라 자기 삶이 좋은 그리고 언론사가 계속 유지 가능한 그런 좋은 신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스픽스도 좋은 방송을 지향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정파적인 문제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언론의 본연의 사무인데 그것이 조언이라는 말로 그냥 포장되는 순간 이도저도 아닌 이기는 사람의 편에 늘 서야 그렇지. 된다. 네. 자본이나 권력, 비정상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와 이게 이제 진보 언론이 없고 대한민국은 다 보수 언론이고 보수 언론은 결국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언론을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대기업 공기업 광고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제 일간지들 같은 경우는 네. 구독료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그 저기 20%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10% 미만이에요 다. 우리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 보고 요즘에 이제 이런 유튜브나 좀 뉴미디어에서는 타겟 광고들을 하잖아요. 근데 일간지 신문은 타겟 광고도 안 돼. 그러니까 광고 효과 보고 광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고 공기업 대기업이 그냥 좋은 관계를 위해서 주는 광고로 먹고 살다 보니까 보험용. 이거는 뭐 한겨레나 조선일보나 똑같을 수밖에 없죠. 광고주가 똑같은데 뭐. 제가 조선일보 노보를 한번 보니까요. 조선일보에서 왜 이게 뉴미디어나 디지털 쪽으로 가지 않느냐고 이제 젊은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 결국 이제 회사 경영진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신문을 찍지 않으면 한 100만 부 이상 찍잖아요. 네. 찍지 않으면은 매출의 80%가 줄어든대요. 아. 근데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선일보 광고 중에서 광고 효과를 보고 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렇지. 원래 내왔던 광고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실질적으로 준조세.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뜯기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언론이 이제 연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보수 진보 문제를 따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어서 젊은 기자들은 그래도 열렬하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쓰고 있는 또 조선일보 내부의 기자들의 또 그런 이제 노력은 굉장히 이제 좋게 보이던데 어쨌든 지금 언론이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대기업에 의존해서 살 수 있으니까 YTN만 가져가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으니까. 그렇지. YTN은 이미 그 확실히 그 뿌리를 내린 그렇죠. 플랫폼이죠. 일종의. 그러면 이제 박영식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잘 이렇게 구슬려서 뭐 1년에 1억 주고 1억 천, 2억 주면 2억 2천, 말 안 들으면 막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떠도고 이런 거를 잘하는 분만 있으면 되지 좋은 기사를 잘 쓰는
사람일 필요가 없죠. 광고주에게 좋은 신문이 되겠다는 거예요. H신문의 그 앞으로의 목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가. 씁쓸하네. 그래서 요즘에 이 보수에서 그 자유연대라는 그 김상진은 신자유연대고 네. 자유연대 따로 있어요? 이희범의 그 구자유연대에서 MBC를 죽이겠다며 삼성을 쳐들어가서 삼성은 MBC 광고 주지 마라 규탄 집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광우병 촛불 때 바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촛불 쪽에서 했다가 싹 다 그 영업방해로 처벌받았어요, 두 사람들. 근데 그거를 원래 보수가 그거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보수가 삼성 들어가서 이제 영업방해를 하면서 이제 그 광고 주지 마라 이제 광고를 끊어버리겠다고 지금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어허. 뭐 삼성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건 뭐.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아니 전경련은 지금 뭐하고 전경련과 앞잡이들 그 정규제나 이런 사람들 그 광고 뭐 과거사위원회 그 김광동다 정경련 앞잡이 드는데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 뭐 삼성 지켜야지. 근데 MBC 광고 끊으라고 이렇게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언론 이게 부당하잖아. 왜냐하면 이거 언론사의 고유의 영업 활동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욕도 안 해요. 왠지 알아요? 네. MBC 광고 안 주면 자기들한테 광고비가 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게 좀 다른 한 놈이 죽어주면 다른데 사다리 그 걷어차기. 먹이를 먹어야 되는 이 뭡니까 순서가 쫙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도 좋아한다.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산업적 측면 또는 직업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건 아니다 맞다 이런 거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삼성이 아마 1년 총 광고액이 3천억쯤 되나요? 한 6천억. 6천억에서 그러면 MBC 아마 50억에서 100억쯤 배당됐을 거예요. 그 MBC가 안 주면은 100억을 나눠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전원 못 받으면은. 그 오늘 내가 공개하는 김에 좀 더 하면요. 삼성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언론사가 신생 언론사 인터넷 언론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럼 보통 삼성에 출입했던 기자도 나오면 회사에서 은퇴하면 인터넷 언론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선별해서 삼성전자 광고를 준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6천억 가지고 한 300개 언론사에 갈라주는데 그 301개나 2개 정도 되는 마이너리고 완전 마이너리고 신생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성필 소장이 언론사 한 개 만들었어요. 성필 타임스. 선필 타임즈 만들어서 균형 잡힌 시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아니가 내 광고 좀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년에 한 얼마쯤 줄 것 같아? 이제 삼성 출입 기자 출신이야. 아, 뭐 그래도 삼성 그 기본이 있는데 1년에 얼마쯤? 1년에 막 10억? 에이 무슨 10억이 말도 안 되는 1억 점. 세상 물정을 잘 모르지나 아직 1억? 1, 2억? 1, 2억? 얼마 아 삼성인데요? 박 에디터 보기에는 삼성인데 그래도 한 5억? 아니 1억으로 내려갖고 10억인데 주가다지 값으로 하면 어떡해. 이게 제일 편한 길이니까. 균형 잡힌 시선. 균형 잡힌 시선. 더 적어. 더 적어. 더 적어. 5천만 원. 5천만 원. 그 정도는 줄 것 같죠. 아 그거보다 삼성인데 뭐 진짜. 그거보다 더 적어. 에? 삼성 출입 기자가 언론사를 인터넷 언론사 만들어서 특별히 광고를 줘요. 1년 동안. 그럼 5천도 아니야. 얼마쯤 되겠어요? 그 2천? 2천? 와 너무 적지 않나? 뭐 어쩌자는 거야? 아, 3천. 이야기할게. 3천. 500만 원을 줘요. 한 달에. 500을 한 달에 준다고요? 500. 아니 1년에. 한 번에. 광고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냐면요. 1년 동안에 한 500만 원 준대요. 아이고야. 그러고 몇 년을 지원하느냐? 네. 1년 끝. 그래서 삼성 믿고 인터넷 언론 만들면 망한다. 그러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신생 언론사 또는 그 특정인의 뭐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박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8군에 또는 1군 그룹에 있는 이들은 얼마씩 받아가느냐? 최소 100억 이상씩 받아가죠. 그러니까 남한테는 500만 원도 안 주려고 저렇게 바등바등 거리는데 그럼 그 돈이 그 광고비가 뭐냐? 목표가 목적이 뭐냐고? 휴대폰 잘 팔기? 텔레비전 잘 팔기? 반도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관리 비용이 끄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어느 누구도 이재용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잘 못 쓰죠. H신문은 1년에 한 얼마 받습니까? 예전에 이제 안 받다가 지금 이제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받을 때도 뭐 수십억 원은 받았죠. 거기도.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뭐 홍보비다 뭐 또는 광고비다 실제로 뭐 어떤 이제 명분은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언론사도. 네. 그렇죠. 그 받더라도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하는데 그나마 지켜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원칙을 버리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하이에나처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그 안 가지고 오면 조지고 갖다 주면 봐주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들이 가져오는 광고 또는 협찬금의 총액을 키우는데 모든 언론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미쳐있죠. 그리고 뭐 기사 잘 쓰는 사람은 요즘 언론사 인정 못 받아요. 아니 구독료가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신문을 볼 필요가 없어 독자들은. 모든 거는 기업체에 얼마 뜯냐에 다 회사 전략이 가야 되지. 우리가 구독자 수를 늘려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전략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기사를 좋은 기사 쓸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 기사 좋은 거 쓰면 그 괜히 일만 많이 만들고 그렇지. 그 광고하고 협찬 잘 받아오는 기자가 요즘 최고 기자라고 그럼. 그 전국 언론사 사주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언제라도 임원급으로 영입하겠다고. 그래서 90년대부터 그 징후가 있었는데 그 방송 작가들 보면은 야 작가인데 나름대로 글 쓰는 사람인데 어느 맞춤법 하나 안 맞고 뭐 문장이 전혀 호응이 안 돼. 주어하고 수라고 따로 놀아. 근데도 이 사람은 계속 잘 나가. 봤더니 여기저기서 협찬에 섭외에 달인이더라고. 그러니까 작가의 기준은 그때부터 이미 세일즈? 그치, 세일즈의 능력을 본 거고 요즘 또 기자는 글 잘 쓰는 게 아니라 취재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잘 가져오느냐. 여기서 그 실력이 지금 발휘해지는 이 거예요. 지방지들은요 완전 초토화돼서 저 홍준표 같은 건 대구에서 홍준표를 깔 수 있는 신문사가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스픽스가 까던데. 아니, 대구가 이제 그래도 우리 그 정치 1번지 광주에서는 그래도 시장 깝니다. 아, 그래요? 할 만합니다. 또 이제 까고 이제 사과하고. 받겠지. 까고 받겠지. 강기정 시장이 언론이 잘 못하는구나. 아니 그래도 할 건 합니다. 할 만은. 10을 깔 수 있는데 6을 주면 4만 까는 거야. 예, 그런 거지 뭐 원리가. 어?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이 그래 저 신천지한테 월드컵 경기장을 다 비워주고요. 10만 명 까마귀 때가 와서 예. 막 대단히 큰 이제 축제 같은 행사를 했잖아요. 네. 코로나 이제 그 특히 그 12구 참사 예. 이태원 참사 있고 난 뒤에 그걸 해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일었었는데 언론사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쓰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기사가 나온지 알아요? 이런 행사를 합니다라는 안내 기사 정도를 써놓고 끝나고 나서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런 기사를 써. 야, 그래서 신천지가 대구에 언론사에 광고도 내고요. 대구 저 동성로 바늘땅 이런 데 가보면 큰 대형 전광판에 신천지가 드디어 우리의 뜻을 구현했다. 이렇게 해서 대형 광고도 내고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막 추앙받고 있어요. 정말 친절했던 게 아이고. 신천지 관계자들이 아무 사고 없이 잘 안내해서 잘 끝났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대구 그 언론은 다 장악이 됐구나. 아니 언론사 장악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그냥 쓰레기도 위인으로 만들 수 아니 있어요. 평화나무는 장악이 안 되잖아요. 일단 우리가 그 광고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받아보고 준비가 돼 있어. 야, 받아보고 야 우리도 타락할 수 있겠구나. 그래 한번 거기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예 그래요. 아뭐 그냥 뭐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아이고야.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 보기가 청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홍 시장이 언론사 사주 또는 사장 이렇게 딱 불러 모아놓고요. 광고 줄 듯 안 줄 듯 이렇게 약간 느낌 주면서요. 그렇지. 딱 걸리는 이제 사람 딱 광고를 잘라버려요. 그럼 언론사 이제 목줄이 없으니까 당장 월급 줄 돈도 없잖아요. 아이고. 거기에 절절절절 매면서 이제 돈을 겨우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일을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너댓 번 정도 하니까 이제 이미 뭐 납작 엎드려서 홍 시장 뭐 한다 그러면 아무도 반발도 못해요. 홍 시장이 뭐 이런저런 성적 희롱 발언을 하더라도 제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한테 어떤 사람한테 막 진짜 듣기 어려운 이런 발언도 하는데 이거 최근래 예를 들어 홍 시장 대변인이 나한테 이거 좀 공개 한번 하라 그러면 진짜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홍 시장은 무소불위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 다 해. 그렇지 대구의 왕이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언론 다룰 때 홍보 예산 가지고 그냥 다뤄요. 안 주는데 뭐. 그리고 이제 오너가 있고 대표회사가 별도로 있는 회사 있잖아요. 네. 대표회사가 밥을 한번 먹으러 가서 당연히 이제 시장하고 면담하잖아요. 네. 그 오너가 잘 안 가잖아요. 네. 안 가죠. 아니 근데 오너 안 왔다고 야 뭐 당신이 왜 왔어? 뭐 이런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오너가 또 찾아갔어요. 무슨 뭐 큰 뭐 무슨 뚜라미 회사가 있어요. 그 오너가 직접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로 자신의 레벨에 맞는 오너가 직접 와야 되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성남 FC 문제 터졌잖아요. 네. 거기에서
대구도 여러 가지 지금 기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3자 뇌물 될 수 있는데 그럼. 거기 한 만나고 나면 뭐 대구에서 5억 했다, 10억 했다 막 이런 게 나와요.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지. 홍 시장이 왜냐면.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대서특필해서 홍 시장이 다라는 걸로 계속 보도를 해줘요. 그 이제 뭐 유치했다 뭐 이러면서 유치했다. 투자 유치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그 광역 단체장들이 사장도 따로 만나지만 주로 현직 기자들을 이렇게 만나 출입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어쨌든 쓰시는 분들은 그분들인데. 야 대구 가서 조용히 있는가 봤더니 왕이 되셨구만 우리 주수 형님. 근데 조용하진 않잖아요. 최근에도 보면 뭐 맨날 그 페이스북에 뭐 자꾸 올리시고. 왜 대구 갔겠어? 대구 간 이유는 이거지. 윤석열이한테 저 밑보이지 않으려고. 윤석열이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혹은 뭐 자기와 차별화할까봐 뭐 사실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데 이 대구 가서 있을 테니까 비슷하네요,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저는 대구시장 맡다니까 홍 시장이 진짜 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격조 있게 품격 있게 정치를 정치답게 이렇게 해야 기대할 되는데 걸 기대하시죠. 우리 준표 형님 그런 거 못합니다. 예. 개그도 잘하시죠. 아니 뭐 저 얘기 나온 김에 저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네.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아니 이거 저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은 이거를 지금 다들 간과하는데 네. 결선 투표제가 확정이 됐는데 네. 결선 투표제는 기본적으로 하루 만에 끝내야 된다. 이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에요. 당일날 끝내겠다. 네. 그러면은 1차 투표를 모바일로 한다 그러면 한 3, 4일 주거든요. 그렇지. 주다가 체육관에 몰려요. 잠수체육관에 가서 1차 투표했는데 가만히 안 나와. 네. 그럼 결선 투표를 그 당일날 해결한다 그러면은 네. 현장 투표밖에 방법이 없어. 그 실제 그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체육관에 온 사람만 가지고 결선 투표하겠다 그러면은 이미 유승민은 1차 투표 때 모바일로 이겨도 결선 가면은 지게 돼 있는 구도를 만든 거예요. 결선에서. 근데 진짜 체육관 선거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끝내는 게 체육관 선거다 아니라 이거. 원래 결선 투표에 의미가 있으려면요. 1차 투표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돼.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를 가져와서 야 그럼 결선만 현장으로 하면 안 맞지 않냐? 1차도 현장만 한다. 이래서 아예 모바일을 없애겠다는 거야 지금 이거는. 2차 현장 투표를 위해서 1차 진짜로 모바일을 없앤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식 수준의 결선 투표 제도가 아니고 특정 소수의 나 이제 눈물이 없다 진짜. 모바일을 없애기 위해서 결선 투표를 결단 투표제네 결단 투표제. 근데 진짜 그 정도 결단 내리기 쉽지 않을 텐데 진짜로 요즘 세상에. 그 모바일을 없애자고 제일 먼저 주장한 게 강신업이에요. 오 진짜. 네, 제일 먼저 주장하는데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이제 5명 컷오프 한다 그러니까 강신업이 당원 여론 사면 5명 못 들어가니까 이제 강신업이가 나경원도 협박을 하더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5명 이하로 출마자를 제한시켜가지고 끼어들려고. 근데 지금 구도로 볼 때는 5명 이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막 협박이 들어가요. 지금 못 나오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투표 참여자가 뭐 한 30만 명 이 정도 될 텐데 체육관에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제 결선 투표 간다고 30만 들어갔으면 체육관 없어요. 3명이 안 되죠. 예.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를 하면 모바일 그 정도 하면 하면 되고. 나오는데 그러면 얘는 1, 2가 이제 뭐 이제 하여도 50%가 안 나왔습니다. 결선 투표 하는데 그럼 체육관에 모아서 만약에 한다 모바일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체육관에 아무리 몇 명 갑니까? 아무리 많아도 5만 명 이상 쉽지 않을 거예요. 예. 5만 명 가려면 지금 저 잠실운동장이나 아니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체육관 바깥에 있다가 체육관 들어가서 투표만 하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깥에 떠 있다가. 그러니까 최대로 많이 모였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전광훈 목사 강화문 집회가 3만 명씩 나오거든요. 예. 그 기준에서 딱 5만 명 정도 장전이 버스 동원하면 5만 명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침에 해서 이제 결선 이제 일정이 이제 과반이 안 나왔어요. 결선 투표하면 그분들 집에 안 가고 안 가고. 그 주위에 배회하고 있다가 되어 있다가 들어가. 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웬만한 할 일 되냐고. 없는 노인이 아니면은 근데 젊은 층은 갈 수가 없죠. 제가 여기에. 이제 체육관을 한다고 하면 그냥 그 각 광역별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몇 개씩?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결선 투표를 한 방식으로는. 군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체육관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 제가 예. 광역 단체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동원을 그렇다면은 해도 2,000명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전광훈이 장재원하고 전광훈이 이제 동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신업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강신업이는 5명 안에나 들어가면 되니까 못 나오게 협박을 하고 있어. 지금 못 나오겠다. 그 전광훈이 어떻게 뵙긴 들었습니까 강신업한테? 강신업 말로는 이제 자기가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와서 지지하기로 했다고 떠벌리고 있는데 문제는 1월달에 전광훈은 감옥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감옥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 감옥 제가- 가면 이제 전광훈이 야마 돌지. 제가 저번에 스페이스 여기 나와서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인데 어떻게 강신업 그런 분들이 되겠냐? 난 여러분들의 말을 그러면 나 내년 3월달에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이제 얘기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제대로 그 언론에서 이제 강신업 이런 분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진짜. 아니 핵심은 그거예요. 모바일을 없애면은 그거는 김기현 강신업은 결정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없애버리면. 김기현 강신업으로. 결선에서 말씀이죠. 예, 모바일 없애버리면은 뭐 1차도 모바일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그럼 뭐 하나만 하죠. 그럼 안 나올 거고 안철수라는 사람들은 없애버리면은 유승민도 아마 안 나올 거고 모바일 없으면은. 그럼 모바일 없으면 어디서 투표한다고요? 그러니까 잠실 그 체육관에 예약을 했어요. 3월 8일 날. 다 글로 오라는 거야 투표할 사람들은. 전국에서? 예, 예. 전국에서? 전국에서요? 예전에는 이제 이 대구나 쪽에 투표소를 해놨잖아요. 이제 이것도 없이 그냥 현장 다 와라. 왜 결선 투표 때문에 그렇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결선 투표를 모바일을 없애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정당 선거는 다 그렇지만 선거인은 어떻게 확보하고 널리 이제 넓게 분포를 시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해서 그 당심과 민심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느냐에 이게 기준인데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많은 노인들만 오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겠는가? 옛날에 민주당에서 그 뭐지 국민투표 뭐 시민 배심원제인가 그 광역단체장 할 때 그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진짜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주 광역시장을 뽑는데 다른 데 있던 분들이 아침에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령이 내려가는 거예요. 야 터미널이나 그런 데 가서 배심원 같은 사람들 다 골라라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은 아마 정당의 지역 조직에 버스 동원은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에는. 예전에는 그 동원 그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동원 준비가 없다고 지금은. 그래서 잘 기억하면요 20년 전만 해도 정치인들이 다 산악회 갖고 있었거든. 지금 산악회 갖고 있는 사람이 장지원 정도밖에 없어요. 산악회 운영할 필요가 없죠. 정치권 밖에서는 미디어워치 산악회라고. 진짜 사회적이네. 예. 아, 근데 진짜 궁금하네. 이렇게 되면 아니, 이거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고.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은 강신업 당대표도 네. 낭설은 아니야. 황당한 얘기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선이라도 좀 따라 놓으시죠. 혹시 그 강신업 당대표 되고 나면 이리저리. 아니 근데 강신업이가 저를 이제 고발한 건이 아직 취 안 했어요? 아니 2건이나 지금 내가 좀 송치 기소당해가지고 지금 강신업이 난 너무 미워해요. 지난주 방송 보니까 강신업이 김용민이는 돈 걱정 없이 방송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언제? 아니 근데 그 전광훈 씨가 지난주에 그 저기 설교할 때 김용민 개자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 볼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잡혀갈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이제 무슨 자식이라고 했다면? 아 이게 이제 4년형이 구형됐잖아요. 예, 예. 그 검찰에. 그거 제가 고발한 거 아니거든요. 그 내가 고발한 줄 알아. 어? 그런데 김용민 개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그것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아니 나를 개자식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목사님이신데. 윤석열 대통령께 잘 부탁드립니다.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의 검찰이 4년 구형을 때렸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는 법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사는 말 왔다. 이 정권에 탄압해 중할 텐데 그렇게 윤석열 빨아내다가 윤석열 검찰이 4년 때렸으니까 법원은 너무 편안하게 징역형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결점은 어떻게 보세요? 2년의 법정 구속이 확실하죠. 법원이 고려해 줄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검찰이 그렇게 구형했는데. 윤석열의 검찰이 봐줄 게 뭐가 있어? 아, 또 그때 또 나를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제 정광훈 목사님, 나는 저희 당신이 그 건으로 고발하는 건 없습니다. 예, 저기 서울시에서 고발한 거예요. 박원순 욕하세요, 차라리. 세상 많은 그 이제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두 분도 그랬지만 스픽스에서 10월 초에 한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그 보수 참칭들 좀 모아놓고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설마 이러다가 이제 강신업 그 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 3대 1의 비율로 4명이 나왔으면 3대 1의 비율로 걱정은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한 2달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심지어 레거시 미디어에서조차도 강신업 대표설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아니, 문제예요. 우리 정계 평론가님께서도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 품격 있는 방송 합시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두 분도 누차 강조하시는 바지만 이건 충분히 기정사실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제는 레거시에서조차 이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강신업이 그 게임에 강신업이
내세운 게임의 룰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강신범이가 오늘 자기가 당대표 될 게 확실하다. 내 이름 팔면서 변현재가 자기가 당대표 된다 그랬다. 그래서 변현재 같은 자도 나를 지지하는데 왜 지지 안 하냐면서 유튜버들은 실명을 다 걸었어요. 보수에. 전용이 뭐 이봉규 실명 다 들어서 당대표 되면 한 자리 다 주겠다. 줄 서라. 아까 예전에 대표가 말씀하셨던 그 이제 전당대회 룰 최종 결선 투표 방식 있잖아요. 그건 진짜 확정된 겁니까? 결선 투표는 확정됐어요. 아니 결선 투표는 확정됐는데 결선 투표를 체육관에 네, 한 동네에서 현장에서 한다. 한다. 예. 그렇게 질렀어요. 예. 질렀는데 그것도 이제 뭐 최고위원회의나 뭐 그거는 이제 그 당규 개정 사안이 아니라 예. 그냥 그 선관위원장이 때리면 되기 때문에 정석 비대위원장이 질렀으니까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결국 이제 뭐 한 2, 3만 명이 결정하는 근데 당 어쨌든 대표가 될 그게 가능성이 그 높네요. 만약에 3, 40만 명을 모바일로 했다 그러면은 현장 당일날 3, 40만 명한테 돌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 투표로 정하는 게 맞다는 게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선은 어쨌든 현장에서 한다 끝내버리겠다 하루 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1차 투표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차에서 동원 많이 하는 사람이 무조건 당 대표 되는 거네. 현장 투표하면. 진짜 결국에 창조적이라니까요. 장재원, 전광훈 감옥이라는 게 변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장재원이냐 전광훈이냐. 아니 정광훈이가 감옥 가면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감옥 가가지고 당신 빨리 풀어줄 테니까 나 지지하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카드가 될 수 있어. 그러죠. 아니 만약 그냥 뭐 풀어주고 그래봐. 그러면 그 정광훈이가 시간이 갈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그 안에 갇혀 놓고 가둬 놓고 그리고 이제 면회를 가는 거지 강신업이. 그래서 당신 나 도와주면은 일찍 풀어주겠다. 그러나 뭐 딴소리하거나 혹은 나한테 저항한다. 그럼 당신 저기 한 6개월 동안 전광훈 쪽에서 당원을 무진장 집어넣었거든요. 거기서 한 몇만 명은 집어넣었을 겁니다. 아,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부터 지금 그 끝까지 아무튼 이 그 집권 여당이 정치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창조적이라서 크리에이티브해서 전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 정치가 나도 믿어지지 않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용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 사람은 저 일의 주역이다, 주인공이다. 어떤 일이 잘못되잖아. 그 악역을 맡아서 막 그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보통 장본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본인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주인공과 장본인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지금 박영식 앵커가 지금 계속 창조적이다,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런 좋은 단어를 지금 쓸 상황이 아니고 참 기발하다도 이것도 좀 이게 중립적이지만 꿈인지 색신지 모르겠다는 아, 거죠. 그래서 드는 강성필 생각이 소장님.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또는 뭐 어떤 사람이 윤석민 당대표 이랬는데 거기에다 하나를 이제 더 넣어야 되네요. 강신업 당대표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면서 충분히 마음의 가능성이 준비를 해야 있습니다. 된다. 지금 뭐 이제 건조해서 언론사들이 결선 투표 도입의 이유를 그걸 안 따져본 거예요. 아 그냥 눈엣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 집권 여당이 당대표 선거하는데 결선 투표 필요 없어요. 전화 한 통이면 정리가 되지. 결선 투표 목표가 모바일 없애려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분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강신업이를 당대표로 세워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자꾸 게임의 룰을 만들어 가지고 강성필이래. 강신업이가 되도록 한다니까 지금. 아니 솔직히 그럼 이게 네. 윤허 받은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윤 대통령의 허락, 윤허. 근데 받은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이번에 김기현을 또 불렀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기현을 밀고 김건희가 강신업을 미는데 오늘 강신업이 발끈해가지고 나 당대표 되면 박영수 잡아넣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럼 윤석열 까불면 죽어요. 지금 강신업이 지금 하는 게. 야, 지금 그 윤석열 야, 머리 위에 이거 있어요. 부부싸움을 신박하게 하시네. 그 맞으면. 지금 박영수는 윤석열의 깐부 형님 아닙니까? 그걸 당대표만 잡아넣겠다고 선언했어요. 강신업이가. 그 박영수가 가만히 있겠어? 또 감옥에서? 이 새끼도 봐라.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노는 게 다르다는 다른 거죠 지금. 이 결국에는 내년에 우리 저 송섬이 아나운서라고 네. 저하고 방송 같이 아, 하는 제 분이 후배예요. 네. 네. 그 양반이 내년도 네. 윤석열하고 네. 김건희 운세를 봤어요. 아,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애정운이 네. 깨진다. 내년에? 네, 내년에? 애정운이 깨진다. 이게 당대표 건 때문에 깨지는 건가? 애정이 있었나? 아니 평소에도 한 번씩 깨졌는데 네. 어찌됐든 내년에는 이제 그 권력을 놓고 한판 붙는다. 한번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 사실 검찰총장일 때 김건희가 윤석열의 그 검찰총장 직무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지. 자기하고 자기 어머니 최은순 이거 봐주는 문제 말고는 얽힐 게 없잖아. 근데 이 권력을 취득하는 순간, 국가 권력을 취득하는 순간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해 충돌이 지금 발생한 게 아닌가? 이해충돌 생기는 데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천공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인식과 알고 있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인식과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 김종대 전 의원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천공이 갔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예. 그런 관련된 일들이 막 진행되는 걸 보니 실제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고 김건희 여사는 천공과 알고 거기에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청와대 경호처장이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그 사람도 무슨 뭐 휴대폰에 입력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 거 보면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과 알고 있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는 것과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를 수 있어서 지금 하셨던 말씀처럼 당대표 선거에도 다를 수 있고 천공 문제와 관련된 것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천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활동하겠다고 또 선언해서 강신업이도 그렇지. 강신업, 천공, 김건희 삼각편대가 뜨는 거 아니야? 야 춘추 전국 시대네. 아니 근데 나는 천공하고 이 강신업 사이가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둘도 좋을 것 같지 않아. 하늘 아래 그 권력은 그렇죠. 두 개, 세 개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강신업이랑 천공 우습게 보더라고. 아 진짜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큰일 나실 되느냐. 분이네. 이 과거에는 말이죠. 그 최서원 씨, 최순실 씨는 남몰래 조용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관계를 가졌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비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가지고 자기가 권력이다 이렇게 이러고 있다. 앞선이야, 앞선. 그럼 내년에는 아주 아비규환이 된다고. 아니 지금 권력서열 말씀하셨잖아요. 1위 천공, 2위 김건희, 3위 강신업. 그 윤석열은 4등도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 세 사람이 지금 윤석열 머리 위에 있다면은 요거 내년도 아주 정말 아비규환 뭐 정말 카오스의 상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가오는 전당대회 룰부터 이제 확인해 보면 근데 어쨌든 강신업이나 박영수를 잡아놓는다면은 국익으로 볼 때는 강신업 당대표가 맞는 거예요. 박영수 잡아놓으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하겠다니까. 국익으로 봤을 때 아이고. 아 그래요. 참. 야 여러분, 예. 저도 한 말씀만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정보 이런 거 보니까요. 와, 서픽스 계속 봐야 되겠어요. 아, 그럼. 일반 언론에 나지 않는 전 이야기를 정확하게 취재해서 들려주고 하니까 서픽스 왁자지 걸 계속 보시면 굉장히 풍부해지겠다. 지금 저 언론들 그 정치 기사 다 갖다 버리세요. 뭐 안철수, 나경원 그거 필요 없어. 유승민 뭐 다 필요 없어. 포털에 나오는 정치 기사 다 갖다 버리시고. 유튜브만 잘 보고 있어요. 예, 스픽스만 보셔도 되고 스픽스만 보시면 좀 그러니까 김용민 TV하고 미디어워치 TV도 좀 봐주시고. 더 많이 봐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스픽스몰 가셔서 뭐 이렇게 그렇지. 먹으시고. 고기는 스픽스몰이야 무조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언론들이 다 마탱이가 갔어요.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자본의 그 젖줄을 지금 물고 있는 애들이 정상적인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아요. 신뢰성 없습니다. 스픽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픽스. 오로지 여러분들의 고기 산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픽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 디프리쇼 왁자지껄 박영식 에디터, 네. 변희재 고문, 전계환 평론가, 그리고 강성필 평론가. 전대표님 시선.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용민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꼴,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국민 앵커 해군기, 그가 스픽스에 왔다.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